여러분들이 그동안 많이 기다리시던 필기책이 드디어 나왔습니다. 제가 이렇게 필기책을 집필하게 된 이유는 지금까지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느꼈던 것 중 하나가 학생들이 공부하는 대부분의 필기책들이 시험에 나오지 않는 내용들까지 너무 많이 포함되어 있어 공부할 때 힘들어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이것저것 다 알면 좋기야 하겠지만 굳이 시험을 보기 위한 필기책이 이렇게까지 투머치해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제가 이번에 집필한 필기책 뷰티 수업은 메이크업 국가자격 필기시험 출제 패턴을 완벽하게 분석해서 자주 출제되는 쪽집게 내용들로만 구성하였습니다. 이 뷰티 수업 필기책과 함께라면 여러분들도 충분히 독학으로도 원패스 하실 수 있습니다. 필기시험 합격의 핵심은 최대한 많은 문제들을 풀어보고 시험 출제 패턴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뷰티 수업 필기책은 지금까지 나왔던 필기책들 중 가장 많은 CBT 보건 문제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보건 문제가 총 7회, 쪽집게 문제 100선을 비롯해 단원별 예상 문제까지 정말 많은 문제가 수록되어 있어서 내가 아는 내용을 하나하나 체크하면서 공부하실 수 있습니다. 필기책은 교보문고, 예스24, 알라딘, 더 배움 온라인 서점에서 구매 가능하십니다. 이 뷰티 수업 필기책과 함께 여러분들도 필기시험 꼭 한 번에 합격하시길 바랍니다. 심사위원이 알려주는 메이크업 국가자격증, 이 영상만 보신다면 여러분도 독학으로도 충분히 원패스 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뷰티 원패스의 장소영입니다. 오늘은 제1강 메이크업의 정의 및 역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메이크업이라는 단어의 뜻 정확히 알고 계신가요? 메이크업은 사전적 의미로는 제작하다, 완성시키다, 보완하다 라는 뜻이 있고 일반적 의미로는 미화의 목적으로 얼굴에 화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외에도 외부의 위험 요소들로부터 신체를 보호하고 장식적 의미를 부여하여 인간의 미적 본능을 충족하는 행위를 뜻하기도 합니다. 메이크업의 기원은 인류의 시작과 그 시기가 같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만큼 굉장히 오래전부터 인간은 메이크업을 해왔는데요. 우리가 메이크업을 하는 목적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크게 4대 목적으로 분류됩니다. 첫 번째는 바로 본능적 목적입니다. 이성에게 성적 매력을 표현하거나 관심을 끌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실용적 목적입니다. 외부의 위험 요소들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거나 같은 종족임을 표시하는 수단으로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신앙적 목적인데요. 이 신앙적 목적이란 종교적 의식 행사에서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여 신을 모시는 목적으로 행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표시적 목적입니다. 신분이나 계급, 미혼이나 기혼 등 어떠한 상황을 표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한다는 것이죠. 그럼 문제가 어떤 식으로 출제되는지 예상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메이크업의 4대 목적이 아닌 것은 1번 본능적 목적, 2번 실용적 목적, 3번 표시적 목적, 4번 심리적 목적. 네, 정답은 4번 심리적 목적입니다. 메이크업의 4대 목적엔 본능적 목적, 실용적 목적, 신앙적 목적, 표시적 목적이 있다는 것 꼭 기억해 주세요. 이번에는 우리나라 화장 용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메이크업이라는 말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영어 단어인데요. 우리나라 말에도 이 메이크업을 뜻하는 여러 가지 용어가 있습니다. 담장, 농장, 염장, 응장 등등 13개의 대표적인 용어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출제 빈도수가 높은 5가지는 꼭 외워주세요. 첫 번째는 담장입니다. 담장은 피부를 청결하게 하는 정도의 수수하고 엷은 화장으로 기초 화장을 뜻합니다. 그리고 이것보다 좀 더 진한 색조가 들어간 화장을 농장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로는 응장인데요. 응장은 농장과 비슷하긴 하지만 좀 더 또렷하게 표현한 화장으로 홀레시하는 신부 화장을 뜻합니다. 네 번째로는 성장입니다.
성장은 얼굴과 몸의 꾸밈을 남의 시선을 끌 만큼 화려하게 표현한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야용이 있는데요. 이 야용은 억지로 과하게 하는 분장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우리나라 화장 용어는 화장의 농도에 따라서 각각 다르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 설명드린 이 5가지는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용어들이니 반드시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럼 문제가 어떤 식으로 출제되는지 예상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한국의 화장 용어로 알맞게 짝지어진 것은 1번 야용, 요염한 색채 화장, 2번 염장, 신부 화장, 3번 농장, 담장보다 엷은 화장, 4번 담장, 엷은 화장, 기초 화장. 네, 정답은 4번 담장입니다. 우리나라 화장 용어에 대한 문제는 이런 식으로 그 단어와 뜻이 알맞게 연결된 것을 고르는 스타일로 주로 출제가 됩니다. 출제 빈도수가 가장 높은 담장, 농장, 응장, 성장, 야용 이 5가지는 꼭 외워주세요. 이번에는 메이크업의 기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메이크업의 기능은 크게 보호적 기능, 미적 기능, 사회적 기능, 심리적 기능으로 나뉩니다. 보호적 기능이란 먼지, 환경, 자외선, 온도, 바람 등 이 외부의 변화들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것을 뜻합니다. 미적 기능이란 아름다워지고 싶은 인간의 본능을 충족시키기 위해, 즉 아름다워 보이기 위해 얼굴의 결점을 수정 보완하는 것을 뜻합니다. 사회적 기능은 인간이 사회에서 갖는 직업이나 신분, 지위에 따라 메이크업을 달리해 차별성을 표시하는 것으로 직업에 따른 이미지 연출이 이에 해당합니다. 마지막으로 심리적 기능이 있습니다. 심리적 기능이란 외모를 아름답게 함으로써 자신감을 갖게 되고 이로써 긍정적인 심리 효과를 기대하는 것으로 나의 성격이나 사고방식 등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메이크업 기능에 대한 예상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자신이 사회에서 갖는 직업이나 신분에 따라 표현하는 메이크업의 기능은 1번 사회적 기능, 2번 보호적 기능, 3번 미적 기능, 4번 심리적 기능. 네, 정답은 1번 사회적 기능입니다. 지금 보신 것처럼 문제에서 설명하는 메이크업의 기능이 어떤 건지 고르는 문제가 많이 출제되니 각각 기능에 맞는 뜻을 꼭 기억해 주세요. 메이크업의 기원에는 여러 가지 학설이 존재합니다. 미화설, 위장설, 신분표시설, 장식설, 종교설 등이 있는데 각각 어떤 내용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미화설입니다. 미화설은 타인에게 자신의 신체를 아름답게 보이거나 우월성을 표현하기 위해 메이크업을 했다는 학설입니다. 두 번째로는 위장설인데요. 위장설은 동물들의 위험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새의 깃털이나 부리, 짐승의 뿔, 식물성 색소들을 이용하여 얼굴이나 신체를 위장하였고 이를 통해 사냥에서 승리하고자 메이크업을 행하였다는 학설입니다. 세 번째로는 신분표시설입니다. 어떠한 집단 내에서 지위나 계급, 성별 등을 구별하기 위해 메이크업으로 차별성을 표현하였다는 학설인데요. 이 신분표시설에 따르면 메이크업뿐만 아니라 헤어스타일, 귀걸이, 코걸이 등의 장신구로도 계급이나 신분 소속을 나타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종교설입니다. 주술적이고 종교적인 행위로 메이크업이 시작되었다는 설로 향나무 잎이나 열매의 즙으로 향수를 만들어 쓰거나 특정 색채의 식물성 재료를 몸에 발라 악귀나 재앙으로부터 몸을 보호하기 위해 치장하였다는 학설입니다. 마지막으로 장식설입니다. 원시시대에 인간이 옷을 입기 전 본능적으로 아름다워 보이고 싶은 인간의 미적 본능 때문에 메이크업이 시작되었다는 설로 나체 상태에서 헤나와 같은 식물 생류를 사용하여 조각과 문신을 몸에 새겨 자신을 장식하는 행위가 발전되어 메이크업으로 이어졌다라고 하는 학설입니다. 이 장식설은 현재까지 가장 신빙성 있는 학설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자, 그럼 문제가 어떤 식으로 출제되는지 예상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메이크업의 기원이 아닌 것은 1번 본능설, 2번 위장설, 3번 미화설,
4번 장식설. 네, 정답은 1번 본능설입니다. 본능설은 메이크업이라는 의복의 기원으로 인간이 부끄러움을 느끼면서 자신의 몸을 감추기 위해 의복을 착용했음을 뜻합니다. 여러분, 이번 문제에 좀 헷갈리셨나요? 장식설 뜻에 본능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서 많은 분들이 이 장식설과 본능설을 헷갈려 하시는데, 본능설은 의복의 기원이라는 것 꼭 기억해 주세요. 이번에는 한국 메이크업의 역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시험에 99% 출제되는 내용들이니 꼭 집중해 주세요. 고대 시대에서는 딱 두 가지, 돼지기름과 오줌 세수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만주 지방의 음루인들은 동상을 예방하기 위해 돼지기름을 얼굴에 발랐고, 말갈인들은 피부 미백을 위해 오줌 세수를 하였다고 합니다. 고구려 시대에는 계급과 신분에 따라 다르게 메이크업을 하였습니다. 쌍용총 고분벽화에서는 남녀 모두 입술과 볼에 연지를 발랐고, 수산리 고분벽화에 나오는 연인들은 머리에 관을 쓰고 짧고 뭉툭한 눈썹과 뺨과 입술에 연지 화장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백제시대에는 은은하고 연한 화장을 하였는데요. 시분무주라는 말이 전해집니다. 이 시분무주란 얼굴을 뽀얗게 하기 위해 붓은 발랐지만 입술과 볼에 연지는 바르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라시대에는 영육일치 사상으로 남녀 모두 아름다운 육체에 아름다운 정신이 깃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깨끗한 몸과 단정한 옷차림을 추구하였고, 여성들뿐만 아니라 남성인 화랑들도 여성처럼 화장을 하고 장신구로 장식을 하였다고 합니다. 특히 남녀 모두 너도 밤나무나 굴참나무 등의 나무재를 사용하여 눈썹 화장을 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고려시대와 조선시대 메이크업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고려시대는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으로 나라에서 정책적으로 화장을 장려하였는데요. 크게 분대 화장과 비분대 화장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분대 화장은 기생 중심의 짙은 화장이며, 비분대 화장은 여염집 부인 중심의 엷은 화장을 뜻합니다. 조선시대로 넘어오게 되면서 유교 윤리 생활의 영향으로 여성의 외면적 아름다움보다는 내면의 아름다움이 강조되었지만, 화장 개념만큼은 더욱 세분화가 되고 뚜렷해지기 시작합니다. 규합총서라고 하는 조선시대 생활지침서에는 화장품 제조 방법 및 화장 방법에 대해 수록되어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문제가 어떤 식으로 출제되는지 예상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신라시대 때 눈썹을 그리는 재료로 사용된 것은 무엇인가? 1번 굴참나무, 2번 난초, 3번 홍화, 4번 동백기름. 정답은 1번 굴참나무입니다. 신라시대 때는 너도 밤나무나 굴참나무 등을 유연에 개어 눈썹을 그렸습니다. 이 유연은 소나무 송진액을 태워 생긴 그을음을 모은 것인데요. 퍼짐성이 좋아 주로 눈썹 화장에 사용되었습니다. 한 문제만 더 풀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으로 화장을 장려한 시대는 언제인가? 1번 신라시대, 2번 백제시대, 3번 조선시대, 4번 고려시대. 네, 정답은 고려시대입니다.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으로 나라에서 화장을 장려했다는 의미가 있는 만큼 시험에도 자주 출제되니 꼭 기억해 주세요. 자, 이번엔 한국의 근대 및 현대의 메이크업 역사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945년 굉장히 역사적인 날이 있죠. 바로 8.15 광복절인데요. 이 광복절을 계기로 일제 화장품은 자취를 감추고 국산 화장품을 생산함으로써 화장품 산업의 전환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1950년대에는 콜드크림 보급 및 수입 화장품의 범람으로 화장품 산업이 성숙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국내 영화 산업의 호황으로 오드리 헵번 같은 외국 여배우들의 메이크업이 유행하기 시작합니다. 1960년대에는 정부의 국산 화장품 보호 정책에 따라 국산 화장품 생산이 본격화되었는데요. 색조 화장품 생산 증가로 화장 기술의 변화가 생겨나게 됩니다. 1970년대에는 산업화와 도시화로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향상함에 따라 동양풍이나 복고풍의 화장 기술이 유행하는 등 메이크업이 더욱 발전하게 됩니다.
1980년대에는 컬러 TV가 보급되면서 다양한 색상을 활용한 메이크업 및 복식이 유행하게 됐는데요. 1980년대는 시험에 정말 자주 출제되니 꼭 기억해 주세요. 2000년대 이후에는 웰빙 열풍으로 인해 피부 건강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자연주의 화장품이나 한방 화장품 등이 유행하게 됩니다. 각 시대별로 중요한 키포인트 두세 개 정도는 꼭 기억해 주세요. 이번에는 서양의 메이크업 역사를 살펴보겠습니다. 이집트 시대는 고대 미용의 발상지로 메이크업을 했다는 기록이 최초 등장하는데요. 이때는 아름다워 보이기 위해 메이크업을 한 것이 아니라 종교적이고 주술적인 목적에 의해서 메이크업을 했습니다. 그리스 시대는 화장보다는 건강한 아름다움을 추구하였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무용수 같은 특정 직업군의 여성을 제외한 일반적 여성의 메이크업은 금기시되었습니다. 로마 시대는 목욕 문화의 발달로 청결을 굉장히 중요시하였는데요. 남녀 모두 목욕뿐만 아니라 신체의 모든 부분을 과도하게 꾸몄습니다. 흰 피부가 권위를 상징했기 때문에 염소젖으로 목욕을 하는 것은 물론 온몸에 백납분을 발라 이로 인해 피부색이 변하는 등의 부작용이 빈번하게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중세시대에는 기독교의 영향으로 메이크업이 경시되었습니다. 메이크업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저속한 것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메이크업이 금지가 되면서 메이크업이 비활성화되었습니다. 르네상스 시대에는 문의 부흥 운동으로 연극이 발달하면서 연극 분장과 연극 의상이 함께 발달하게 됩니다. 또한 엘리자베스 여왕 1세의 화장법이 유행하였는데요. 사진 맨 오른쪽에 있는 엘리자베스 여왕처럼 넓은 이마는 지적인 사람임을 의미하였기 때문에 사람들은 너도 나도 헤어라인을 면도하고 눈썹을 뽑거나 밀어서 아주 가늘게 표현하였습니다. 바로크 시대에는 남녀 모두 과도한 메이크업과 패치 사용이 유행하였습니다. 이 패치는 점 모양의 스티커인데요. 처음 시작은 주근깨나 여드름을 가리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으나 점차 이성에게 매력적으로 보이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었고 달, 별, 초승달 등 다양한 모양이 존재하였습니다. 또한 몸의 악취를 감추기 위해 향수가 유행하였고 머리를 높이 올려 기교를 부린 퐁탕주형의 헤어스타일이 유행하였습니다. 1920, 30년대에는 영화가 대중오락으로 대두되면서 그레타 가르보, 조안 크로포드, 마릴린 디트리히, 진 할로우 등의 헐리우드 스타들이 나타났고 이 여배우들의 영향으로 보브 스타일 헤어, 가는 아치형 눈썹 등의 스타일이 유행하게 됩니다. 1940, 50년대에는 컬러 TV, 영화, 카메라의 등장으로 색상이 중요시되며 다양한 색조 화장품이 등장하게 됩니다. 또한 마릴린 먼로, 오드리 헵번, 그레이스 켈리, 브리짓 바르도 등의 여배우들이 유행을 선도하며 이들의 메이크업이 유행하였습니다. 1960년대 후반에는 상업주의의 반발로 히피 문화가 등장을 했고 자연스러운 아름다움을 강조하기 시작하며 트위기의 메이크업 스타일이 유행하였습니다. 자, 그럼 문제가 어떤 식으로 출제되는지 예상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이집트 시대 메이크업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크리스트교의 영향으로 메이크업 금지, 2번 손바닥과 발바닥에 헤나를 바름, 3번 남녀 모두 가발 착용, 4번 코를 눈 화장에 사용하였다. 여러분 정답 고르셨나요? 네, 정답은 1번입니다. 초기 크리스토교의 영향으로 메이크업이 금지된 시대는 중세시대입니다. 한 문제만 더 풀어보겠습니다. 목욕 문화의 발달로 청결을 중요시하던 시대는 1번 바로크, 2번 로마, 3번 르네상스, 4번 이집트. 정답은 2번 로마 시대입니다. 로마 시대는 목욕 문화의 발달로 청결을 굉장히 중요시하였고 남녀 모두 목욕뿐만 아니라 신체의 모든 부분을 과도하게 꾸몄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1강을 모두 마쳤습니다. 메이크업 국가적 시험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 댓글로 문의 주시고 이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